참여연대 시절에 많은 변호사분들 이재명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성남시 공무원들 잡아놓는다, 꼼짝 못하게 옴싹달싹하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안기치려고 하면서 다 하나하나 빠삭하게 알면서 공무원들을 주저댄다. 그게 뭔지 알겠어. 지금 이런 거야. 그럼 대장동은 어땠을까? 이재명이 캐릭터이고 성남시에서도 이랬을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본 이재명의 대통령의 모습을 대장동 관련 회의에서의 모습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땠을지. 모든 것을 다 결정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다 결정했다. 그래놓고선 나중에 법정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인만 했다. 10년 전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과 같은가 다른가? 저의 영혼의 단짝 김경률 회계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매우 일들이 많았어요. 네. 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금산분리 완화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예. 지금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예측한 대로 안 흘러갔으면 뭐 하는 게 AI세요? 아니면 뭐 점쟁이세요? 아니면 법사세요? 네? 아, 조금은 솔직히 안 좋은 일을 예측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견되었고 필연이라고 봐야죠. 이미 1년의 사태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실 여기에서 그 정책실장 이분들이 대기업 회장들을 끌고 다닐 때부터 그리고 뭐 저는 그래요. 무슨 말 하라고 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태다. 이러한 거 해주면 대통령실이 요구한 대로 해주면 너희들 민원 화끈하게 들어주겠다. 뭐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국민들로선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그래서 정부도 보니까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산업에 국한된 조건부 완화라는 입장인데 네. 그러면 금융회사는 입장이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그러니까 여러 이제 뭐 언론사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뭐 전문가 분들이 언급을 하는데 오히려 조금 국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좀 접근하자. 우선 한번 좀 뜬금없는 질문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사고 아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뭐 N은행이 뭐 무슨 지점의 직원이 20몇 억을 횡령했다. 뭐 100몇 억을 고객 돈으로 투자해서 못 메꾸다가 이제 발각됐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시절에 저는 이제 대개는 금융 부분은 따로 이제 회계사들이 이제 나눠서 산업 금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산업 부분이어서 일손이 딸려서 이제 대형 영역에 한번 이제 끌려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도 그렇고 사실 저도 말하면서도 은행 시스템은 되게 잘 돼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손쉬운 조작으로 손쉬우게 이렇게 고객 정보가 서로 바뀌기도 하고 바꿔 놓기도 하고 신용등급을 바꾸고 얼마든지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찾아보세요. 뭐 말 숨길 필요 없지. 농협, 횡령 이렇게 하면은 우수수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일각이죠. 왜냐하면 은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한테 어떤 자신들의 신뢰성 이게 생명이거든요. 너희들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여서 제대로 이자 붙여서 환급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내 사건 사고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특히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맡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조금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전문적인 자리가 아니라 저도 쭉 한번 검색해보고 많이 반론들도 듣고 했는데 이제 그런 반론들이 많아요. 야, 선진국들 은산분리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엄격하지 않아.
일본, 미국이 좀 우리처럼 엄격하고요. 아. 유럽은 조금 터놨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는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유럽은 자체적인 통제가 가능할 뿐더러 자체적인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방화벽들이. 그렇거든요. 이제 저도 단서를 다시 한번 달지만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산업, 은행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아요. 이건 많은 금융장 관련 교수분들이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다, 무슨 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이런 분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주식 상장을 뭐 주선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 들어보셨어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예. 외국은행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아요. 금융산업, 은행이 그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의 차이가 많이 크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렇지만 은행의 태생들 본자라면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이 된 모 은행도 사실 뭐 제일교포의 자금이고 그것도 뭐 이러저러한 자금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역량이 떨어진 하에서 이걸 재벌들에게 여러 문호를 개방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야 이렇게 AI 산업이다 반도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김경률 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SK나 삼성이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근데 SK다 삼성이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겠습니까? 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본시장은 정말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수단 중에 하나가 꼭 삼성이 SK가 은행을 소유해야 된다. 금융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굳이 IMF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단계에 비추어서 그리고 과거 안타깝지만 우리 재벌들의 전사들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금산분리 규제는 미국 수준의 그리고 일본도 약간 뭐 약화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수준의 규제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규제. 이것이 우리 국민 전부의 어떤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최소의 방화벽이다. 그렇게 또 필요 없다. 은행이 삼성이 돈을 못 빌리면 삼성이 뭡니까 금융시장에서 SK가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 못하면 그 자본시장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다시 한번 또 기승전결로 또 돌아가자면 이 애초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SK, 현대, 기아차, 정의선, 이재용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트럼프 황상 앞에 데려가서 턱도 없는 금액 투자하게 하라 약속한 것 이거부터 문제다. 그러면 이제 삼성 측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야, 우리 투자 여력이라는 게 있고 투자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게 뚝딱뚝딱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투자 계획이거든요. 이거 3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야 같이 가자. 미국 같이 가자. 트럼프 한번 만나러 가자. 한번 시원하게 립 서비스 해주라. 그렇고 나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삼성으로서는 그리고 SK로서는 현대기아차로서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불평불만 요구사항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다. 저는 이 일련의 사태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물가 고환율을 부추겨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뭐 서학개미 탓이다 누구 탓이다 아이고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아줬으면. 아니 저는 제일 좀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게 서학개미 탓이라는 게 그 얘기를 정부 고위 관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아니 서학개미들 아니 그러면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저희 집사람도 서학개미들하고 조금 투자를 하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으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한 명 한 명들도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로 투자해야 되느냐? 국내 증시가 안 되니까 사업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해외 자본들 지금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나가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건지.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리고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그 달러 결제 받아서 환율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당연한 거죠. 그건 어느 바보가 그걸 내놓습니까? 응. 그리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의 성찬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말 예, 많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명치료니 그리고 뭐 예.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뭐 $100 뭐 얘기부터 하면서 딴 데 가서 노시네 말이 기네 옆으로 새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뭐 하시고 하면서 뭐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보다 더 뭐 재미가 있다는 듯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보면 예. 아파트값 뭐 얘기라던가 부동산 뭐 그렇죠. 안정이라던가 예. 뭐 고환율 문제, 주가 폭락, 주가가 뭐 올라가긴 올라갔었지만 근데 굉장히 이게 폭락이 심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책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임팩트 있게 말씀하신 게 있는지 제가 과문해서 잘 쭉 모든 걸 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사실 뭐 대국민 국정보고도 업무보고도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죠. 사실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인데 정작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앞 시간에도 지적해 주셨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또 똑같이 지적했지만 말이 기네 옆으로 새시네.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은 회의에 참석을 했고 뭐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뭐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자문역이라든가 뭐 외부위원으로 아주 많은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좀 극단적인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 조사도 받아본 적이 있고 여러 뭐 참고인으로도 그러고 고발인으로도 그러고 피고소인으로도 조사 받아봤는데 어느 순간에도 말이 기네 옆으로 새시네. 심지어는 대학교 때 뭐 데모하다 뭐 끌려가는 게 다반사였으니까 그때도 저 경찰 조사 줬었을 때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전 상당히 좀 몇몇 분들 양식 있는 분들이 이재명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인국공 그 사장과 대화 속에서 그 저런 건 할 만하다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에서도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딱 하나는 있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을 상대로 참고인들을 상대로 할 때 하는 화법이 말이 기네 옆으로 새시네. 사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도 언제 이런 말 들어보세요? 말이 기네 옆으로 새시네. 딴 데 가서 놓으시네. 그렇죠. 딴 데 가서 놓으시는 네. 거야? 뭐 이런 거. 이거 뭐 길거리에서 시정 잡배들하고 싸울 때 쓰는 용어에 저도 종종은 이런 말 써요. SNS에서 조롱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게 심각하다. 정작 해야 될 말씀들은 전혀 다 빼고서 아마 뭐 국회에서 뭐 그게 뭐 국회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죠. 뭐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도 많이 안 하시고 저는 자꾸 이제 기억들이 나는 게 이분 성남시에서 회의할 때 이랬을 거다. 뭐냐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연대 시절에 많은 그 변호사분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 말 하셨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됐던데 이재명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야, 이재명이 성남시에선 정말 이렇게 그 성남시 공무원들 잡아놓는다. 꼼짝 못하게 옴싹달싹하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만기칠람 하면서 다 하나하나 빠삭하게 알면서 이 공무원들을 조져댄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어. 지금 이런 거야. 네. 그런데 정작 사실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 100%라고 하면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 70%는 다 거짓인 것 같아요. 제가 기왕에 말씀나 사실 뭐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오면 편해서 영혼의 단짝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함께 네. 많이 농담도 하고 하는데 네. 오늘은 좀 그런 기분이 안 드네요. 왜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원시스 또 언급하셨어요. 다원시스. 네, 다원시스 기억하시죠? 언급했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원시스라는 주가가 회사가 확 떨어졌던데. 네, 지하철 그 객차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객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납기도 지속적으로 못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 수주를 하고 관공서로부터 그리고 또 선급금도 과도하게 준다. 그 말 하나하나 들으면 맞더라고요. 충분히 문제의식 가지고 있을 만한데 제가 오늘 한번 공시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아직 저 역시도 좀 확신은 가지지 못한데 간략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 원래는 이 지하철 객차를 원래 어디가 만들었었냐면 현대, 대우중공업 그리고 그때 삼성중공업 이 세 군데가 다 만들었어요. 세 군데가 다. 예전에는.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IMF가 와서 DJ 대통령이 이걸 빅딜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서로 몰아줬어요. 항공은 어디로? 결국은 다 재벌들이 했었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하지 말고 항공은 어디 뭐는 어디 해가지고 이 지하철 객차 기차 객차 생산하는 건 다 현대로 몰아주기로 하고 현대 로템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00% 다 생산하다가 이게 보니까 현대 로템이 계속하다가 다원시스가 일종의 뭐랄까요 좋게 해석하자면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야 현대로템 하나로만 100% 다 몰아주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의 어떤 객차 생산, 지하철 생산 또는 KTX 생산이 현대에만 몰빵하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최저입찰제 도입을 해가지고 다원시스하고 우전, 여기는 뭐 실명 거론해도 되겠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우전상기인가? 예, 여기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무위키를 보면 우전상기는 여긴 조금 현대로템과 협력 관계이고 애초부터. 그래서 조금은 별도라고 보기 힘들고 다원시스만이 새로 들어온 데다. 그래서 다원시스를 봐도 그래요. 제가 사업 보고서도 쭉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최저 입찰로 들어와서 지금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해가지고 대단히 저가로 들어가서 품질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있었고 언론 보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다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언급한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거 이렇게 된 이상은 다원시스는 좀 회복 불가능할 거다. 그런 것 같아요. 뉴스에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다원시스는 정말 이상한 회사로 그냥 딱 찍혀가지고 뭐 주식인가 주가가 완전히 그냥 곤도박질 쳤더라고요. 1년으로 본다라면 한 40%에 못 미치게 그러니까 60% 70% 가까이 다운됐고요. 그러니까 1개월 상간으로 보더라도 30% 40% 정도 다운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 회사의 객차 생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가기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로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막히게 되면 이 회사는 뭐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이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임박한 문제들이 많은데 많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계사님, 2018년과 2025년 7, 8년 차이가 이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30%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달러로 환산하면 똑같이 7달러예요? 결국 그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번 이게 제가 뭐 SNS에서도 약간 반우스개로 썼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환율이 약세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뭡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KBO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리그에서 30홈런을 치고 20승을 했어. 그런데
그게 메이저리그로 환산하면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야구를 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AA-와 트리플A 사이다. 근데 요즘 제가 봐도 AA 사이도 안 되는 것 같아. AA도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전의 가치, 경제의 어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고, 주가 상승 지금 열심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업적 중에 내세울 만한 게, 객관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결국은 저는 주가 상승 뭐 이건데, 주가 상승도 환율로 이렇게 툭 쳐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결국 답보 상태거든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주가 상승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환율로 이렇게 환산해 버리면 특별히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놓고선 또 뭐 서학개미 탓하고 뭐 타고 하는데,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빚고 왔습니다만은 물가 상승이 됐습니다만 환율로 후려쳐 버리면 물가 상승 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인 잠재력이 하락했다.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그러지 않고서 지금 저는 이재명 노믹스의 특징이 결국은 이날은 이 말했다, 저날은 저 말했다, 매번 바뀌거든요. 하루는 야 물가 상승시킨 놈 누구야? 갑자기 뭐 밀가루 회사들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뭐 누구 불러다가 공정거래위원장 불러다가 막 거의 인신공격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뭐라고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이다. 이 뭐 아니 이재명이란 이름만 빼보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이 다 미음 치읓 니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매력적인 친구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슨 뭐 아버지 직업입니까? 안 됩니다.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직업도 아니고. 네. 아니 더 안 나가야죠. 그러니까 자꾸 기승전 또 대로 가는데 대장동도 떠오르는 게, 네, 대장동. 이분 무슨 생각 드냐면, 네. 지금 저 안 보려고 하지만 많은 것들 보거든요. 뭐 경제 전문가다, 시민사회 사람들 불러다가 갑자기 뭐 2천만 원 얘기도 하고, 2천만 원이 누가 어떻게 보조금을 받았는데 뭐 허투루 쓴 것 같더라, 그런 말도 하시는 분이, 그럼 대장동은 어땠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참여연대 여러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재명의 특징,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로부터 받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이, 이게 인위적인 모습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전 이재명이 캐릭터이고 성남시에서도 이랬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도, 저 성남시 인수위 자문위원도 했었으니까 그때도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비슷한 얘기를. 그럼 결국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이재명의 대통령의 모습을 대장동 관련 회의에서의 모습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땠을지. 모든 것을 다 망개치려면 모든 것을 다 결정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다 결정했다. 그래놓고선 나중에 법정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인만 했다. 그리고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예. 아니 이화영 그 대북 송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클릭만 했다. 아니 그럴 거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다원시스 문제, 인국공 문제 나오면 법정에서라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모른다. 클릭만 했다. 이럴 분이에요 진짜. 저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철학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10년 전에 어떤 배는 까먹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호가 있다. 500년 전에 거북선은 그 복원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 거제도 앞바다에 있으면 그 앞바다에 있는 배와 같은가? 뭐 제가 이름을 까먹었으니까. 10년 전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과 같은가 다른가? 3일 전 이재명은 오늘 이재명과 같은가 다른가?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경제팀만이라도 우리나라가 전 그래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수준은 30년 전에 비해서 대단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 경제계다. 전 뭐 반성하라면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재벌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좀 적어도 경제 부문만이라도 맡겨둬라. 네. 제발 좀 지금처럼 하지 말아라. 지금 실력 다 드러났잖아요. 본인 실력 다 아는데 본인 또 그러면 내년에 월드컵 본인 뛰러 가시려고? 본인 실력 다 아는데 제발 좀 경제팀은 맡겨도 된다. 네. 자, 국뽕 논란도 있었고 요즘에 국뽕 논란 환단고기 때문에 국뽕 논란도 있었고 참 그것도 그 부분도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업무 보고 시간에 왜 그 환단고기를 굳이 꺼내서 이건 업무 보고 하면서 계속 논란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께서는 그걸 굉장히 즐긴 것 같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도 언급했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더 재밌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 했고. 그러니까 호러극으로 재밌을 수는 있죠. 호러극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일부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향이 이제 전라도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별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뭐 박물관 같은데 줄 서다 보면은 앞 사람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야,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에 소환될 때도 정말 대단하더라. 왜요? 당당한 모습이. 그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경상도 또 그렇고 서울에 계시는 분도 그런 뭐 지지자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에 그렇죠. 당당하다고. 네. 검찰에 있는 분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사를 직접 해봤는데 뭐 보스 기질이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검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승진 많이 잘하는 그래서 승진한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인사로서 보여주잖아요. 뭐 변호만 해주셨으면 뭐 어디든 가니까. 그래서 직접 변호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법제처장도 하시고 백지도 달고 대통령실에 비서관도 하고 뭐 수석도 하고 금감원장도 하고. 금감원장도 있네요. 전 최근의 사태가 이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아주 쏙 들어갔잖아요. 정말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안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분 그때 당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라면 자리 보전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감시 체제 뭐랄까요? 지각들 하에서는 버티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뭐 5년 다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웃고 넘어가야 되니까 회계사분들하고 저는 이제 직업이 회계사니까 막 요즘 같이 다니면서 갑자기 한 회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니까 20년 전으로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회계사업계도 상당히 좀 뭐에 민감하냐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요즘 조금 뭐랄까요 부패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심해졌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좀 상세히 언급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사회의 지도층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부패라든가 그 다음에 뭐랄까요 비리 이런 것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보전하고 있고 당당히 있고 뭐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매일같이 또 국민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기준이 낮아졌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뭘 느끼겠냐고요. 나도 저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부인하면 되는구나. 혹시라도 기소되더라도 버티면 되는구나.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역사의 판단을 맡기면 되는구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정치인들 무슨 뭐 어떤 혐의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구속이 되더라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기소만 돼도 정치생명 끝났구나. 다음번에 그렇죠. 공천받기 힘들고 선거도 못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선거 나오겠네.
이거는 뭐 탄압이구나 네. 이러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당선되고 네. 그런 다음에 끝까지 버티겠구나. 네. 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끼리 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반농담식으로. 제가 왜 반농담이라고 하냐면 옛날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야 나도 강남에 집 살까 뭐 집 사볼까 하면은 나중에 공직 나가려면 안 사야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옛날엔 농담으로.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이주택이어도 되고 뭐 집 두 채 가지면은 헌법으로 제재해야 된다는 분이 금감원 원장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제약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대신 네. 좌파 진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추행하고도 당당하니까. 네. 성추행을 했으면 예전에는 조금은 피하잖아요. 조금 네. 피해 다니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고발장 접수하고 맞고소 하잖아요. 그냥 맞고소. 전 정말 21세기가 낳은 어떤 새로운 인재 유형이다. 여기에 인재는 그 재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기 그 귀중한 재원이라는. 요즘에 자기 검열 잘하시네요. 자기 검열 잘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걱정할 일이 없네요. 제가 워워워 해야 되는데 검열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한시름 덜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모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2주가 아니고 3주여서 이게 좀 저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오해가 확실히 풀리셨죠? 네. 아까 그리고 우리 앞에 곽경택 의원님 네. 이렇게 곽경택 의원님요? 감독 가두시고 의원 되셨어요? 나를 또 이제 시간을 줄이기로 했구나. 이렇게 많은 오해가 풀리네요. 네.